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핌 충고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주말 시간 저희한테 투자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스콜리오시스, 식만증이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이 우리가 11시잖아요. 그래서 50분 동안 일단은 첫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개인 정비하실 시간 조금 필요하시죠? 그래서 5분 정도 개인 정비 시간 갖고 55분부터 다시 20분간의 2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12시 반까지 약속되어 있으니까 12시 반까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질문,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측만증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작을 진짜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강사 선생님이나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연차도 저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오픈 채팅방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미 제 강좌를 수강 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뭔가 원래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얻어가실 점이 분명히 있는 강의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말, 이 귀한 주말에 1시간 반을 저한테 투자해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식만증. 우리 다른 얘기 말고 되게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뜬구름지 않는 얘기 말고. 일단 코칭은 회원, 환자 있잖아요. 환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측만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상대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환자라고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를 볼 때 어떤 걸 중요시 여기시나요? 당연히 치료적인 스킬, 그리고 티칭하는 능력 이런 것들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서비스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라포,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지간히 능력이 좋지 않으면 이분이 다시 등록을 하신다거나 우리를 찾아주지 않겠죠. 하지만 이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지 대충 예상이 가시죠? 임상에서 많이 뛰신 분들은 예상이 가실 겁니다. 바로 보호자예요.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그 환자분과의 라포 형성을 치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측만증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건 보호자가 꼭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꼭 병원에 같이 오시거나 혹은 센터에 같이 오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환자분과 이 청소년기의 학생분과 아주 좋은 라포를 쌓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선생님 진짜 최고야. 선생님 너무 짱이야. 진짜 잘하고 나 몸 완전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부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 생각은 좀 다른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얘 이렇게 틀어진 거 막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담당이라는 사람 내가 만나봤더니 뭔가 말도 조금 버벅이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물론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아진 느낌이 들지가 않거나 이 강사나 치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다시는 보호자분은 우리를 찾지 않겠죠. 그래서 측만증 환자를 살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호자 설득입니다. 보호자를 잘 설득하실 수 있어야 이 친구를 롱텀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롱텀으로 끌고 가는 게 이 환자한테도 더 좋습니다. 항상 일반적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자를 설득을 하려면
환자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질환이죠. 그래서 전문가인 여러분들도 이게 뭔지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What? 측만증은 무엇인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Why? 측만증은 왜 생기는가? 마지막으로 How? 그래서 뭔지 알겠고 왜 생기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교정을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청사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 보수교육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어느 정도 통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먼저 What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측만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측만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질환이에요. 자, 이분은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이 대충 활동했던 게 아주 옛날이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기원전 한 3, 4천 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5, 6천 년 전에 사람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때 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생님도 스피나 록사테라고 측만증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된 질환이라는 소리죠. 측만증은 뭔가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휜 거 이게 측만증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측만증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콜리오시스, 측만증은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기능적이죠. 기능적 측만증과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이죠. 구조적 측만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펑셔널 스콜리오시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쪽에 오른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관절에 통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만약에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틀어진 상태를 우리 몸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개는 반듯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일단 처음에 여기에 통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일로 가니까 다시 이렇게 돌리고 고개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몸이 좀 틀어지게 돼요. 통증이 있어서 이런 식의 허리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통증이 심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빵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올까요? 아니면 없는 걸로 나올까요? 네, 당연히 있는 걸로 나옵니다.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와요. 두 번째 케이스, 어떤 학생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여학생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겁니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따라 느낌이 좋았던 모양이죠. 느낌이 좋아서 한 4-5시간 정도를 주구장창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꼬고 4-5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반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경우의 수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이 좀 뒤로 돌아가고 왼쪽은 앞으로 좀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척추는 오른쪽으로 좀 휘고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잠깐 동안 휘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4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근육에 불균형이 발생했겠죠. 그러다가 이 학생이 푹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요즘은 측만증 검사를 꽤 자주 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필이면 이날 측만증 엑스레이를 찍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학생도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올까요?